안녕하세요. 핵심 쏙쏙 요약 쏙쏙 나미쌤입니다. 오늘은 배설도끼와 관련된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합격의 길로 안내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모두들 준비되셨나요? 오늘도 함께 달려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이동변기 사용도끼로 옳은 것은인데요. 보기 1번부터 보면 배설 중에는 상반신을 수건이나 무릎덮개로 덮어준다? 상반신이 아니라 하반신이죠. 2번 미리 따뜻한 물로 변기를 데워둔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보류하고요. 3번 침대 높이를 이동식 자변기보다 높게 한다? 침대 높이와 이동식 자변기 높이는 같게 해서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해야 되겠죠. 4번 이동식 변기가 가득 차면 배설물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매번 즉시 배설물을 버리고 깨끗이 씻어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5번 차가운 물을 회원부에 끼얹는다? 안 그래도 이동변기가 낯설어하는 대상자에게 차가운 물까지 끼워 넣으면 더욱더 관략근과 주변 근육이 수축될 수 있어요. 그래서 따뜻한 미지근한 물을 회원부에 끼워 넣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미리 따뜻한 물로 변기를 데워둔다가 되겠네요.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기저귀 사용 돕기 시 요양보호로 옳은 것은인데요. 1번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창문을 열고 기저귀를 교환하면 대상자분 감기 걸리십니다. 그래서 기저귀를 교환 후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야 되겠죠. 2번 배설하는 동안 피부 상태를 관찰한다. 여러분도 화장실에서 대소변을 보는데 누가 옆에서 여러분 중요 부위를 막 살펴보면 기분이 안 좋겠죠. 그래서 기저귀를 교환하는 동안 피부 상태를 관찰하셔야 되고요. 3번 물티슈로 닦고 자연 건조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물티슈로 닦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 말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대상자의 피부가 짓무르지 않겠지요. 4번 기저귀 배설물은 보이지 않도록 안으로 말아서 넣어야 합니다. 그러면 답은 5번 장갑을 끼고 배설물을 처리했다 하더라도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좋겠네요. 3번 문제입니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인데요. 1번 보기부터 보면 보호자와 면회하는 동안 유치도뇨관을 잠근다? 아니에요. 유치도뇨관은 말 그대로 지속적으로 소변을 배출하게 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보호자 면회 시에 잠그지 않으셔도 돼요. 2번 대상자를 침상에 누워있게 한다? 아니지요. 유치도뇨관을 삽입해도 대상자는 침대에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고 보행도 가능함을 여러분이 교육을 해주셔야 돼요. 3번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는 잠근다. 소변 주머니의 배출구는 그림과 사진에서 보듯이 소변 주머니 가장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에는 배출구를 잠그는 것이 맞지요.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가능한 수분 섭취를 권장해야 합니다. 5번 유치도뇨관이 빠지면 손으로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는 잠근다가 되겠네요. 4번 문제입니다. 침상 배설 돕기 시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보기 1번 요양보호사가 전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지요.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도와줘야 대상자의 자립심을 키워주고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2번 하의를 내리고 담요를 덮어준다? 이미 하의를 내려서 내 하반신이 노출됐는데 담요를 덮으면 늦었죠. 그래서 담요를 먼저 덮고 담요 밑으로 손을 넣어 바지와 이제 다른 하의를 내려줘야 되겠죠. 3번 의복 청결을 위해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긴다. 노출을 최소화하라고 했기 때문에 답이 되지 않죠. 4번 스크린이나 커튼을 쳐준다.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적용하면 대상자의 배설하는 모습을 가려주어 프라이버시를 배려해 줄 수 있겠네요. 5번, 프라이버시를 위해 밖에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배변 후에도 문을 닫아 놓는 것이 아니라 배변 후에는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야겠죠. 그래서 답은 4번, 스크린이나 커튼을 쳐준다가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대상자의 화장실 이용 도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보기 1번부터 보면 화장실은 약간 어두운 곳이 좋은 것이 아니라 화장실은 밝은 것이 좋아요. 화장실이 밝아야지 대상자가 잘 볼 수 있어서 낙상을 당할 위험이 줄어들겠지요. 2번, 변기 옆 손잡이는 대상자가 잡고 지지할 수 있도록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3번, 휠체어를 타거나 내릴 때 발 받침대는 접어 올려야 되겠죠. 발 받침대를 접어야지 대상자가 타고 내릴 때 넘어지지 않아요. 4번, 요양보호사는 대상자를 전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5번, 화장실 밖에서 기다릴 때 요양보호사는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에게 중간중간 말을 걸어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휠체어를 타거나 내릴 때 발 받침대는 접어 올린다가 되겠네요. 6번 문제예요. 누워있는 박할머니가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했어요. 요양보호사는 박할머니를 일으킨 후 잠시 앉아있게 해야 하는 이유는? 인데요. 우리도 앉아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눈앞이 핑 돌고 어지러움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바로 기립저혈압 때문이죠. 즉, 낮은 자세에서 갑자기 일어나면 순간적으로 혈액이 머리 부분까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고요. 대상자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침대에서 일으키면 혈압이 떨어지고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혈압 저하로 인한 어지럼증이 되겠네요. 7번 문제예요. 배설 요양보호의 일반적 원칙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보기 1번, 요양보호사의 편의를 위해 여기서 틀렸어요. 대상자의 편의를 위해서죠. 스크린이나 커튼을 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스크린이나 커튼을 쳐서 대상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2번, 배설을 하면 당황하지 말고 신속히 치워서 대상자의 피부를 보호해야겠고요. 3번, 요의나 변이를 느낄 때 전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도와주셔야 합니다. 4번, 항문은 앞에서 뒤로, 즉 요도, 질, 항문 순으로 닦아야 요록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럼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대상자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고 존중한다. 입니다. 8번, 대상자의 배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설 중 관찰하여야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대상자의 배설 전, 중, 후로 나뉘어서 관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배설 전부터 보시면 배설 전은 말 그대로 변기에 앉기 전이라 생각하면 좀 편하실 거예요. 요의나 변이 유무, 하복부 팽만, 이전 배설과의 간격, 배설 억제가 들어가고요. 배설 중은 변기에 앉았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통증, 불편함, 불안 정도, 배변 어려움, 배뇨 어려움이 포함되겠죠. 배설 후는 변기에서 일어난 후예요. 색깔, 혼탁 여부, 배설 시간, 잔뇨감, 잔변감, 배설량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1번부터 보면 보기 1번은 요의, 변이, 하복부 팽만감이니까 배설 전이 되겠고요. 보기 2번 통증, 불편감, 배뇨 어려움은 배설 중이 되겠네요. 3번 잔뇨감, 잔변감, 배설 시간은 배설 후가 되고요. 4번 배설물의 색깔, 혼탁 유무는 배설 후 마찬가지로 되겠네요. 5번 이전 배설과의 간격, 배설 억제는 배설 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설 중 관찰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2번 통증, 불편감, 배뇨 어려움이 되겠네요. 9번 문제예요. 이동변기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보기 1번 이동변기를 침대보다 낮은 위치가 아니라
침대 높이와 같은 위치에 둬야 되고요. 2번 편마비의 경우 이동변기는 건강한 쪽에 30에서 45도 또는 빈틈없이 0도로 놓아야 되기 때문에 2번도 틀렸네요. 3번 배설 중에는 하반신을 수건으로 덮어준다. 이동변기에 앉아서 배설을 할 때 바지를 내리게 되죠. 그러면 허벅지와 이 밑에 부분이 노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수건 등으로 덮어주시면 좋습니다. 변기한 배설물은 1일 1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깨끗이 씻어서 처리해야 되겠죠. 5번 이동변기 앞이 아니라 이동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답은 3번 배설 중에는 하반신을 수건으로 덮어준다 입니다. 10번 문제예요. 대상자의 침상에서 배설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보기 1번 침상 커튼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커튼을 쳐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해 줍니다. 2번 대상자가 힘을 주기 쉽게 침상의 높이를 낮춰주는 것이 아니라 침상의 높이를 높여줘야지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가 되겠죠. 3번 차가운 변기를 적용한다. 차가운 변기는 대상자의 관략근과 주변 근육을 수축시킬 수 있으니 따뜻한 변기를 적용해야 됩니다. 4번 대상자가 참지 못하고 실수하는 경우 책망하기보다는 비난하거나 화를 내지 않아요. 5번 변이를 호소할 때 즉시 배설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것이 답이 되겠네요. 주머니에 소변이 고이지 않았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유치도뇨 간의 소변 주머니에 소변이 고이지 않는 이유는 보통 연결관이 꺾였거나 꼬였거나 눌려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보기 3번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하는 것이 왜 이 문제에서만큼은 답이 될 수 없냐면 요양보호사는 시험을 치고 준 의료인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재량껏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먼저 해봐야 됩니다. 확인을 해보고 연결관이 꺾였거나 꼬였거나 눌려있지 않는데도 소변이 고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연결관이 꺾여 있는지 확인한다이죠. 12번 문제입니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의 소변 주머니를 방광보다 낮게 두어야 하는 이유는인데요. 그림에서 보면 유치도뇨관은 중력에 의해 방광의 소변을 주머니로 배액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소변 주머니를 높이 들게 되면 관을 통해 나온 소변이 다시 역류하여 감염을 일으킬 수 있겠지요. 그래서 답은 5번 역류성 감염 예방을 위해 소변 주머니를 방광보다 낮게 두고 있어요. 13번 문제입니다.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번 물수건으로 닦고 건조하지 않은 채 기저귀를 적용하면 대상자의 피부가 짓물러요. 그래서 물수건으로 닦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은 후 기저귀를 적용해 주시면 되고요. 2번 기저귀를 교환하는 동안 창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기저귀를 교환한 후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 주셔야 되겠죠. 3번 기저귀는 지정된 시간에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자주 살펴보고 교환해 주시면 됩니다. 4번 허리를 들 수 있는 경우는 무릎을 세우고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허리를 들게 한다. 바로 이 자세가 되겠네요. 그럼 허리를 들 수 없거나 협조가 불가능한 대상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옆으로 돌려 눕혀 교환해 주시면 돼요. 5번 한 번 기저귀를 채웠다면 계속해서 채운다. 아닙니다. 기저귀를 사용했던 대상자라 해도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이동변기나 간이변기 사용을 시도해 볼 수 있겠죠. 가급적이면 대상자가 화장실이나 변기에서 배설할 수 있도록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4번 허리를 들 수 있는 경우 무릎을 세우고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허리를 들게 한다 이죠. 14번 문제예요. 대상자의 배설물 상태 중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인데요. 1번 점액질이 섞여 있는 대변은 장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2번 냄새가 심하게 나는 소변은 요로 감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3번 피가 섞여 나온 대변은 위, 십이지장 혹은 대장의 출혈을 의미하고요. 5번 거품이 있는 소변은 단백뇨, 즉 신장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답은 4번 투명하고 옅은 노란색의 소변은 정상이죠. 환자가 소변을 보면 간이변기에 소리가 나서 부담스러워요 할 때 돕는 방법은인데요. 간이변기는 보통 사진과 같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변이 플라스틱에 부딪히면서 소리가 날 수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간이변기 안에 화장지를 깔아주고 덧붙여서 텔레비전을 켜거나 음악을 틀어놓는 것도 대상자의 안정에 도움이 되겠지요. 그래서 답은 5번 간이변기 안에 화장지를 깔아준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함께 배설도끼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드리는 마무리 인사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합격하세요로 할까 해요. 그럼 같이 인사하고 다음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합격하세요.